아이가 만나는 첫 번째 스승은 부모. 맹모 밑에 맹자 있고 사임당 아래 이 있다. 사임당 클래스의 설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 교육에 많이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1세기의 새로운 사임당, 첫 번째 신사임당은 누구일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병철입니다. 박사님 잘 지내셨죠?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자리하게 된 여기가 네, 갤러리예요. 네. 보면 이제 작품도 네, 아주 네, 입체적이고 멋있습니다. 이름도 N 갤러리입니다. 뉴의 줄임말. 네. 네, 새롭다. 신의.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갤러리로 저희가 또 장소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 네. 아이 교육인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캔버스와 같다. 네. 그래서 여기에 동양화를 그리면 동양화가 만들어지고 또 서양화를 그리면 서양화가 만들어지고 뭐 이제 뭐를 그리던 이제 막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렇죠. 이 아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갤러리에서 네. 박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름이 사임당 클래스입니다. 네, 사임당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예비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아이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네, 야, 이 아이 교육에 이제 초보분들이 많고 저도 이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네,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직업이 뭐 이렇게 역사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저한테 이제 많이 뭐 물어보시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다 잘 모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저명한 선생님들 모시고 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교육시켜야 될지 궁금하고 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신사임당이다. 제가 볼 네. 때는 새로운 이 시대의 사임당이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모시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장 원론적인 것부터 좀 시작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태어나면 애들한테 일단 키우면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공부 안 하니? 뭐 네.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네.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공부는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 네. 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방대한 주제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공부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홍수가 져서 이렇게 땅이 휙 쓸려 나가고 나면은 물이 빠지고 나면 이 땅은 저 사람 땅이었나 내 땅이었나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 측량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 측면에서 이제 그 지리학이라든지 측량학 이런 게 나온 거고, 씨앗을 언제 뿌려야지 가을에 더 많은 곡식이 열리나, 도대체 사람 손은 몇 번을 가야지 곡식이 더 튼튼해지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개 공부라는 게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음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음수라는 게 마이너스 값이라는 게 요즘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모르는 분이 없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마이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식 투자할 때 많이 마이너스. 그렇지, 그런 건 마이너스이긴 한데 현실 생활 속에서 쌀 한 톨까지는 알겠지만 쌀 마이너스 한 톨 이런 거는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마이너스 값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데카르트라는 분이요. 다 아시죠? 철학자. 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현재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해준 네네네네. 분인데요. 이 데카르트가 수학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좌표값과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은 데카르트가 원래 그 전쟁에 참전한 그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래요. 포병 장교인데 포를 얼마큼 쏘야지 원하는 곳에 딱 포가 떨어져서 적군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각도 이런 거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얘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사에 돌아서 누워 있는데 막사에 보면 이렇게 나무 기둥이 올려져 있고 천막이 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파리가 맹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선생님 네, 벌써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파리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아군과 적군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고 X선, Y선 이 좌표를 그리게 되면은 포물선의 형상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의 높은 점을 X와 Y축의 0과 0으로 정의를 하고 그 가로선과 세로선을 써서 좌표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좌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니까 0과 0이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1, 2, 3, 4, 1, 2, 3, 4를 알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반대쪽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0과 0을 찍어서 이쪽은 1, 2, 3, 4, 이쪽은 1, 2, 3, 4인데 그럼 이쪽이랑 이쪽은 뭐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를 집어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좌표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 좌표가 나와서 바로 쓰이게 된 거는 전쟁에서 포병의 포낙하지점. 그래서 무게와 속도와 거리를 계산했을 때 낙하 지점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런 뭐 수학이건 물리학이건 경제학이건 이런 공부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그 포병 장교로서의 좌표가 필요했던 그 상황은 잊어버리게 된 거고 그냥 x값과 y값과 x의 제곱, y의 제곱 이런 수치만 남아버려서 처음의 목표는 상실되어진 채 숫자만 남아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게 처음에 목표를 알고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주 쉽게 네. 재밌는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을 빼먹고 이 부분만 가게 되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도대체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이 주제로 돌아간다면은 마치 데카르트가 예전에 좌표를 그려서 원하는 곳에 포탄을 떨어뜨려야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데카르트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것이 그 포물선의 기본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몇 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데카르트의 몇십 년을 몇 시간 안에 저의 기술로 이전해 오는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은 처음에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태초의 의도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은 1번 재미도 있고 기억도도 잘 될 것이고 그게 알고 나면은 자기 것으로 그 조직화가 되거든요. 지금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애가 얼마나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지 수학을 배우든지 물리학 뭐를 배우든지 처음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공부해서 나에게 다가올 다음번 문제를 대비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공부하는 것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기 네. 저는 그 함수 좌표를 네. 데카르트가 만들었다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전 데카르트는 윤리 시간에 배웠고요. 네. 함수는 수학 시간에 배웠고요. 네. 제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옛날에 배울 때 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피타고라스 성이 피시냐고 질문했다가 네, 네, 네. 그때 엄청 혼나고 막 이렇게 맞고 그랬거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수학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였냐면 나 이거 왜 배워야 되지? 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네. 아니 삶에 뭐 어떻게 적용돼갖고 내가 이거 배워서 어떻게 써먹어? 네. 그게 수학 시간에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렇죠. 그 의문이 지금 풀렸습니다. 네, 수학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의 노하우라는 문제 해결의 문제 노하우. 사람들은 항상 문제점을 느끼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통칭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선배들이 몇십 년 동안 그 개인의 인생에서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 사람이 무척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은 거예요. 이 저
부모님들이 제일 아이한테 들었을 때 난감한 질문이 뭐냐면 엄마 공부 왜 해야 돼? 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다 대고 또 공부해야 좋은 대학까지.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런 답을 하면 되겠네요. 공부란 말이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원래 시작된 시작점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또 질문을 하겠죠.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그럴 때는 신 박사님의 강의를 알겠습니다.